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시진핑이 대두에 이어 더욱 강력한 히토류 카드로 트럼프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4월 중국 기관이나 개인이 수출하는 히토류에 대한 통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외 기관과 개인도 중국산 히토류가 포함됐으면 이를 미국에 판매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히토류는 민군 이중 용도 재료인 만큼 미 군수산업에 중국산 히토류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봉쇄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애플, TSMC도 중국산 히토류를 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하이테크 산업도 결국은 미국의 방산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을 거쳐 트럼프 2기에 들어서도 미중의 과학 무역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히토류로 걸면 모든 게 걸려 미국의 명추를 조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천망이자 중세 중국이 고안한 화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히토와 대두의 두 주먹으로 미국의 농업과 과학기술, 군사까지 동시에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중국이 사상 최강의 히토류 카드를 꺼내든 것은 천망, 스카이넷을 펼친 것 같다고 논평했습니다. 중국은 속지 관할, 즉 중국 원산 히토류 물품의 수출은 모두 허가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 제품이라도 중국산 히토류가 0.1%만 있어도 대미 수출 통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히토류와 관련된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자료와 기술 인력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튼 히토류와 관련해서는 미국을 쥐잡듯 하고 있습니다. 10월 장기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중국 상무부의 입장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국가수출통제조정기구 사무국은 일부 외국 기관과 개인이 중국에서 히토류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해 관련 품목을 생산한 뒤 군사 등 기타 민감한 분야의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민감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피해 또는 잠재적 위협을 초래했고 국제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핵 확산 금지 등 국제적 의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글로벌 히토류 산업과 서플라이 체인의 안보와 안정성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 조치에 대해 트럼프는 펄펄 뛰었습니다. 중국이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관세 휴전이 끝나는 11월 1일을 기해 100%의 추가 대중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밖에 모릅니다. 다 미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인데다 중국도 여기에 대응하면 그만입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2주 후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 시진핑과의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유입했습니다. 이 뉴스에 다들 깜짝 놀랐지만 미중 에이펙 사이드라인 회담이 완전히 엎어진 건 아닙니다. 변덕이 죽 끓듯 하는 트럼프는 이내 말을 바꿔 한국에 가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수출 제한이 전례 없는 적대적 조치라면서 이미 여러 세계 정상들이 워싱턴에 연락해 분노를 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은 확실히 트럼프의 약점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두만 해도 트럼프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제발 봐달라고 통사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여기에다 중국이 히토류마저 통제하면 미국은 일반 산업뿐 아니라 방산업도 완전히 박살나게 됩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전 세계를 인질로 잡고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중국이 환경 파괴를 무릅쓰며 힘들게 구축해놓은 히토류를 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미국에 공급하느냐는 것입니다. 히토류에 자신 있으면 중국의 시비를 걸지 말고 자립을 하든가 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외교적 진전을 고려할 때 중국의 조치는 예상 밖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조치를 국제무역에서 전례 없는 일이자 다른 나라를 상대하는 데 있어 도덕적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트럼프의 발표는 전 세계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 하락하며 4월 이후 최대 1일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거의 1.9%에 달하는 90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투자자들이 중국 공급망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고성장주에서 이탈하면서 3.6%나 급락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